안녕하세요. 동동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장중에 좀 많이 빠졌죠. 지수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을 많이 보죠. 자, 올라가다가 이전에 이제 늘 저항이었던 이 박스의 상단, 노란색 박스 상단이 대략 이제 692포인트인데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가 자, 이번에도 11선에서 다시 이렇게 멈춰줬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훼손하지 않은 상태고요. 분봉을 한번 보자면 장중에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대략 이제 지금은 2% 빠졌지만 실제로 보유 종목들은 뭐 5%도 혹은 뭐 그 이상도 아마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서 다시 이렇게 올릴 때 이때는 지수에 의해서 눌렸다가 다시 나는 안 눌려도 되는데 지수 때문에 눌렸어 하는 이 종목들이 강하게 위로 이제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들이 좀 보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한다면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제 종가 매수로 삼진제약 그리고 신송홀딩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삼진제약을 제가 매매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길게 이제 바닥권 같은 자리에서 27,500원 되는 자리를 계속 매물대 혹은 저항대라는 자리를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돌파가 나온 자리가 바로 어제 종가상입니다. 중간에 이제 이런 큰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돈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뭐 편하게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제 종가에 이제 이런 오랫동안 두드렸던 이 박스의 상단을 살짝 뚫어낸 자리에서 이때는 이제 돌파할 때 나온 큰 거래 대금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 이런 두드렸던 자리는 오히려 이제 이런 매물들, 오래된 악성 매물들을 다 어느 정도 소화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올려낼 때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쓱 올려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결국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시초가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매도를 취했죠. 분봉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와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리 27,000원 자리를 계속 두드리다가 이 자리가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가지 않고 혹은 27,000원이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들 훼손해 가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박스를 만들고 난 뒤에 이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가 어제 종가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매수를 취했고, 그리고 이제 시초가 이제 강하게 오를 때 저는 이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 종목 다시 밑으로 눌러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분명히 오랫동안 저항이었던 자리는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눌렀다가 왔다 갔다 가나요?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참 애매했었어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보기로 했습니다. 즉, 그동안 이제 만들었던 박스나 혹은 특정한 패턴들을 위로 살짝 깨거나 혹은 아래로 깨거나 어떻게 좀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이런 걸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박스들도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는 이제 보지 않는 거죠. 이전 거는 보지 않고 이제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이 박스의 상단이나 하단 혹은 이평선의 돌파 그런 것들 보면서 기술적으로 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어디인가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자리를 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송홀딩스는 어제 제가 매수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한 이유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보시면은 아, 최근에 이제 계속 윗꼬리가 나오면서 계속 두드리는 이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가로 봤을 때는 자, 이 종목이 이제 여기 캔들이 이제 종가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 나오고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또 이렇게 누르는데 자, 이게 정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여기는 분봉삼도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돌파하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윗꼬리의 끝자락들, 뭐 이런 어떤 공통된 자리, 이런 자리를 저는 매물대라고 생각을 했고,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모양이 보이길래, 자, 내일자 만약에 살짝 누르더라도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이 대두 혹은 그 히토류 관련주들에게 큰 수혜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도 한번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늘 윗꼬리를 많이 주면서 장중에 오르다가 다시 이제 무너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졌다라고 하기는 아직 이슈가 아직 살아있죠. 자, 분봉을 보니까 자, 대략 이제 이런 모양이에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얼른 수익을 챙기자라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게다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5분 봉상 뭐 5분 봉상 5일선, 5선 혹은 10선 정도를 계속 이제 지지하고 올라가는 게 좀 강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훅 꺼질 수 있을 때 결국에 이제 손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종목일수록.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오를 때는 수익을 챙기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또 이렇게 또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지고 내려올 때 또 거래가 죽은 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매매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고 첫 번째 파동에서 나올 만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정도만 이제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아요. 또 특정하게 뭐 박스를 만든다든지 뭐 패턴을 이제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다든지 그런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 굳이 뭐 선을 억지로 그어 본다면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할 만한 자리가 현재 지금 이 자리가 보이죠?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지지해 주는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뭐 이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 종목은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그 위닉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위닉스를 손절했어요. 근데 위닉스의 차트의 모양은 좋습니다. 위로 한번 강하게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 계속 이렇게 그 투자금들이 한쪽에 몰려 있고 계속 묶여 있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그 투자금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 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고 나니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분노 매매를 또 막 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엘컴텍이라든지 뭐 이렇게 막 0.3%, 뭐 1%막 수익을 마구마구 내는 그런 매매를 한번 시도해 봤는데, 오늘 방산주가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8%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오늘 빅텍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빅텍도 오늘 강하게 한번 시세를 줬죠. 근데 이걸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길게 보면, 자, 이런 파란 박스의 상단을 계속 두드렸던 어떤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매물대라고 이야기하죠. 저항의 가격입니다. 이 저항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 또 돌파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빅텍은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봐야 될 종목이고,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더 수혜를 좀 받을 만한 좀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자리에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어요. 자, 어디냐면, 자, 여기가 이제 갑자기 장대 양봉 강하게 터졌는데 거래대금이 2,870억이 터졌어요. 그리고 한 뒤에 하나, 둘, 세 개 혹은 네 개 정도 캔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큰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 혹은 상한가가 나오고 난 뒤에 이 상한가 혹은 장대 양봉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갭으로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단봉의 캔들이 3일 연속 나온다면 그 종목은 강하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가능성이고, 결국엔 그게 막 무너지거나 뭔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 5일선을 터치하는
갭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5일선을 터치하는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느껴지는, 기술적으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이제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큰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거래가 많이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또 좀 어느 정도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이 더 높은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뭔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빅텍이 많이 올랐고요. 오늘 한일 단조는 사실 제가 매수하기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긴 했어요. 그러나 자, 제가 이제 좋아하고 있는 이 차트의 모양,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격대를 횡보하면서 이평선의 그 이격도를 이렇게 수렴해 가면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자리를 저는 이제 선호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이 특정한 자리를 계속 두드리던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죠.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매수한 게 아니고, 자, 이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 이렇게 두드리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살짝 드러내길래, 아,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좀 챙긴 케이스고, 자, 여기서도 이 친구는 4, 5% 정도 더 갔죠. 근데 저는 이제 한 2% 가까이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막 무너져요. 근데 뭐 거래 없이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사실 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찌됐든 뭐 우리는 이제 그 올라가는 찰나를 느끼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공략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엘컴텍도 오늘 제가 매매를 했는데, 엘컴텍은 이제 금 관련주죠. 저는 상품을 자주 봅니다. 금이 지금 오를 거나 떨어질 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저점을 올리고 고점을 잡아주는 이런 모양으로 마치 움직이죠. 자, 금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당분간 또 이렇게 어, 시세를 줄 거다라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이 차트의 모양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이거 좀 더 오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엘컴텍을 한번 볼게요. 자, 5분봉을 보니까 굉장히 삐죽삐죽해요. 사실 뭐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참 갑갑하긴 한데, 제가 어디서 매매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근데 5분봉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가 돌파되고 난 뒤에 제가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1시 반쯤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자, 1시 반이면 대략 이제 이 종목도 1시쯤이죠. 조금 일찍 얘는 좀 움직여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을 좀 챙긴 케이스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꼭지까지, 이전에 터치한 꼭지까지 한번 바라보고 매수를 진행했고요. 자, 여기서 매수했고 뭐 3%니까 제가 수익 낸 거는 얼마죠? 1, 수익을 낸 거는 2%니까 충분히 뭐 딱 맞게 바닥에서 돌파 이후에 바로 사서 고점까지 그렇게 한번 터치할 때까지 수익을 냈던 것 같습니다. LNK 바이오 같은 것도 보시면은, 자, LNK 바이오 막 무너졌죠. 확 무너졌는데, 자, 이 호가를 보니까, 자, 지금 이 호가가 비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물론 비어 있었어요. 많이 비어 있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은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두드리는 박스의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종목이 좀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5분봉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분봉을 보는 거죠. 5분봉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분봉을 보는 겁니다. 이제 저는 저만 했던 방법이고요. 자, 이렇게 두드리죠. 한 번, 두 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1분봉상 이제 돌파가 나오죠. 그 돌파 나올 때 따라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돌파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분봉이 이제 1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게 윗꼬리가 되고 캔들 밑으로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캔들이 돌파한 거를 확실히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캔들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캔들로.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수익을 내는데, 자, 뭐 많이는 이제 한 4.5%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어,
LNK 바이오 제가 몇 번의 수익 냈나요? 1.27%죠. 살 때 이제 이미 이제 세금 것도 있고 하니까 수수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시장이 좀 안 좋고 할 때는 반드시 저는 이제 1% 정도 되면은 반 정도는 수익을 챙기는데 만약에 이제 아래 위로 급등이 막 강하다, 급등락이 강하다 한다면은 한 1%에서 1.5%에서 그냥 다 전량 수익을 챙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사실 어떤 종목인지 몰랐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그리고 이제 호가창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은 계속해서 제가 이제 관심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에이프로젠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자, 에이프로젠 제약 종목들, 에이프로젠 종목들이 다 같이 좀 움직였어요. 자, 일봉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상한가 그리고 갭 상승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고가돌이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놀이가 계속 하다가 오늘 종가상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가 좀 터졌어요. 저는 오늘 종가도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두드리던 이런 상단을 캔들상 이제 꽉 채우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5분봉을 보니까 대략 이제 어, 어디서 매매를 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찌됐든 뭐 짧은 매매를 했어요. 네,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5분봉 보지 않고 1분봉이나 혹은 3분봉을 보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매할 때마다 달라요. 분봉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시장이 좀 안 좋죠. 근데 지금 시장에 강한 이제 핫테마는 바로 이제 그 히토류,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대두 관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자, 일봉을 보니까 자, 한번 큰 급등이 나오고 첫 번째 캔들이 나왔죠. 근데 갭으로 이렇게 띄운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놓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그 누구도 미중 갈등이 지금 강하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차지할 거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캔들의 중간가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대략 이제 5,200원, 5,250원 정도만 오더라도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좀 더 확실히 한다면은 캔들이 한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져고 난 뒤에 만들어졌는데 5천 한 200원, 5,300원 아래면은 충분히 한번 공략 가능한 자리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늘 단일가 뭐 시장 끝나고 난 뒤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내일 잘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만약 캔들 3개 정도 나왔을 때 나오는 바닥권 그리고 5일선을 터치하거나 가까이 나오는 자리 이런 자리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분할로 좀 접근을 할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티플렉스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크게 올려냈습니다. 거래대금 1,800억에 그리고 540만 주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자, 갭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끝냈어요. 자, 이게 이제 강한 거죠. 포스코 엠텍보다는 티플렉스가 좀 더 강한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자, 3,900원 혹은 뭐 4,000원 정도가 된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단일가로 많이 올랐겠죠.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뭐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회를 준다면 테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1등주 대장주로 생각했던 이 종목이 좀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지는 좀 약하죠. 강한 거 한번 볼까요? 어, 상보. 상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일봉상 보시면 이전에 두드렸던 자리 다시 한번 또 두드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종가상 계속 두드렸던 자리야. 1200 1270원 자리인데 1270원은 이제 돌파가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도 단일가로는 오히려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 네, 오르지 않았지만 자, 이 종목도 만약에 내일자 다시 이제 분봉을 보면서 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강한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고, 자, 이 자리가 뭐 상한가 자리인데 한 두 번 정도 걸렸다가 풀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일자 만약에 이 자리 상한가였던 자리 1360원 정도가 돌파될 때 확인하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어떤 매매가 있을 것 같고요.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도 강하게 봐야 되겠죠. 특히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때는 보시면 상한가 하고 난 뒤에 거의 종가상 이 종가를 지금 지지해주고 두 개, 캔들이 한 세 개 정도 나오지도 않고 지금 5일선 터치하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건데, 자, 오늘 요번 나온 캔들은 대략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기준봉을 다시 한번 한 두 개 정도로 한 반 정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3,850원 가까이가 만약에 나온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너무 길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그리고 뭐 노바텍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단일가는 또 많이 올랐어요. 대략 자, 이렇게 많이 중간가까지 많이 떨어진 거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쎄요, 5일선 터치하면 이렇게 올리는 뭐 그런 거 정도만 한번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강한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이제 그래요. 샘표 식품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장중에 매매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또 겁나서 팔면은 또 확 올리고 이런 엇박자를 탈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급등락이 강한 거는 어, 분할로 들어가야 되고, 내가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냐 하지 않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여유가 차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몰빵 금지, 그리고 보유한 종목을 지금 현재 지수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유한 종목은 최소한 뭐 5개 이하로 혹은 뭐 3종목 정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또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좀 손절이라든지 그것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시장이 좀 내일은 반등이 나와 주었으면 합니다. 자, 미국장 지금 어떤가요? 세계 지수. 자, 미국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0.3, 0.1 플러스 0.2 이렇게 미국 야간 선물은 그렇습니다. 자, 내일장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의 갈등에 대한 어, 테마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저도 가차 없이 어, 그냥 분노 매매를 저도 할까 합니다. 많은 종목을 건드리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는 매매를 좀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